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1년에 50권 읽기 프로젝트 두 번째. 오늘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추천 에세이 4권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편소설로 활자와 처음 친해지셨다면 이번에는 책을 한 권 완독하고 책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는 짧고 읽기 가벼운 내용 파악에 몰두할 필요가 없는 바로 이런 에세이가 제격이죠. 먼저 아무튼 술. 아무튼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세이계의 생태 교란종, 에세이계의 황소개구리, 수많은 프로와 아마추어 글쟁이들이 정말 다양한 소재로 2022년 9월 기준 현재 51편이나 출간된 상태입니다. 인기도 상당하고 이 책들을 제가 전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읽어본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가장 좋았던 책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였죠. 그런데 재미와 가독성만 따지면 이 책이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보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튼 술에 관련된 작가의 감성을 쭉 써내려간 책입니다. 술에 대한 학술적 지식이나 술자리 문화의 발전사 혹은 문제점 이런 종류가 아니고 작가 개인의 추억과 현재 진행형 감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면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 공감할 거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개인적인 의견이 주류이기 때문에 작가의 정치적 성향이 살짝 엿보입니다. 이 부분이 불편한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문제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많이 정제된 느낌. 이 책을 가장 먼저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중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고 분량도 짧습니다.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또 다른 아무튼 시리즈를 추천받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하 가수 겸 작가의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이 책을 3분 30초짜리 음악으로 만들면 부럽지가 않어 이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하 본인의 삶의 태도를 냉소적이면서 유머러스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재미있게 풀어내줍니다. 가끔 가수나 영화배우 등 유명인들의 에세이가 종종 있는데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의 PR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부터 들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편이고 잘 손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하 이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손을 대지 않았었지만 우연한 기회로 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읽었고 그 결과 이 책을 읽은 해, 연말, 올해 읽었던 책 중 가장 좋았던 책 영상에도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몰입감 있게 흥미롭게 읽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가진 또 다른 장점, 음성 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장기하님의 목소리를 모두 알고 있죠. 어떤 말투로,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굳이 상상하고 추론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읽다 보면 어느새 이 말투와 애티튜드를 따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도 비슷한 맥락의 책이죠. 음성이 지원되는 유명인의 책입니다. 유튜버 거의 없다의 방구석 영화관. 저는 이분의 말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유튜브를 보지도 않았고 다른 방송에 출연한 걸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무관심 혹은 비호감에 가까웠죠. 지나치게 시니컬한 말투와 맥락 없이 뱉는 욕설이 굉장히 거슬리는 편이었습니다. 닉네임도 싸가지가 거의 없다 해서 유래됐다고 책에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책을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편한 말투는 여전함. 제가 처음에 싫어했던 그 시니컬한 말투는 이 책에서도 여전합니다. 둘째, 정치적 성향이 뚜렷합니다. 성향이 비슷하면 불편할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반대의 성향이라면 많이 불편할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셋째, 아재 개그.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점이 다 극복되었습니다. 먼저 말투와 욕설, 음성이 아닌 텍스트로 접하게 되니 말투와 욕설이 정제되어 있는 맥락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다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게 다가왔고 도리어 거의 없다라는 캐릭터에 좀 더 설득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성향.
이건 내려놓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했었고, 그렇게 보니 그가 막연하게 왼쪽 성향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파보다는 불법을 비난했고, 맹목적으로 진보주의를 옹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선 넘는 PC주의를 비판합니다. 세 번째, 아재 개그. 이 부분이 제일 극복하기 힘들었는데 다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중간중간 저런 맥 빠지는 아재 개그가 아니었다면, 분위기를 가끔씩 환기시켜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집중력으로 이 책을 이렇게 빠르게 완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개그가 재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이자 본질, 영화 에세이. 본인의 철학을 소개하는데 영화를 끼워 맞추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억지스럽냐 자연스럽냐,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겠죠. 결론적으로 이보다 적절할 순 없었다.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적절하게 영화를 끼워 맞춥니다. 영화를 진지하게 업으로 하는 사람의 레벨은 이 정도구나. 무릎을 탁 치게 합니다. 총평하면 재미있고 읽기 쉬우며 자극적이고 본인의 할 말을 매우 적절하게 잘 전달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곁들인. 마지막으로 박상영 작가의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대도시의 사랑법 1차원이 되고 싶어의 작가 박상영의 에세이입니다. 다이어트, 야식, 비만이 주제입니다. 작가는 밤마다 매일 반복되는 야식의 결과물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밤부터는 굶고 자리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야식을 맛있게 먹죠. 비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무례한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과 끊지 못하는 야식, 마감에 쫓기는 고달픈 작가의 삶과 끊지 못하는 야식.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작가의 일상에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미있게 책장이 쭉쭉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작가의 대표작 대도시의 사랑법보다 훨씬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4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권밖에 없죠? 한 권은 빌려서 읽었었고, 다른 한 권은 다른 곳에 멀리 있습니다. 지금 2권밖에 없고, 그나마 한 권은 반쪽 크기의 책이라서 썸네일이 모양새가 제대로 안 나올까봐 걱정스러운데 뭐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4권, 여기 이렇게 2권까지 4권. 에세이라는 게 보통 챕터가 나눠져 있고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끊어서 읽기도 좋고, 책을 아직까지 완독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런 책들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책 재밌게 읽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